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21년도 2회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쭉쭉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지난 회차에도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심리 상담이란 제가 진로 상담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 그래도 제법 나온다라고 했죠. 뭐 많이는 아니긴 합니다만 나온다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진로 상담과 심리 상담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사실 저 두 개를 비교한다라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자주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럼 볼게요. 심리 상담이랑 그다음에 진로 상담 과정을 비교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볼게요. 1번. 진로 검사 결과에만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진로 선택에 임하려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진로 상담이라는 건 어찌 보면 심리 상담을 기반으로 한 어찌 보면 약간 활용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요. 요거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에 내담자가 놓인 경제 현실 및 진로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진로 선택 및 의사결정이 상당히 변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진로 상담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이게 진로가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에 적합한 것들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에 진로 상담은 인지적 통찰이나 결정 이외의 행동 차원에서의 실행 능력 배양 및 기술 함량을 더 중시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 진로 상담이라는 건 일종의 활용 측면이에요. 활용 측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저런 인지적 통찰이나 결정 이외에도 행동 차원에서 어쩌습니까? 이게 활용하는 거니까 응용 차원. 그렇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4번에 실제 진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혹은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 그것 때문에 진로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뭐 문제 패턴이 너무 빤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뭐 자주 나온다 이건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별표를 치진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2번. 그냥 별표 쳐야죠.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진로 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상담 초기에 구조화된 면접에 의해서 상담이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표적인 생애 진로 사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상담 초기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이죠. 구조화된 면접.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1번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생애진로 사정에서 사실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들러의 심리학에 기초한 거죠. 요것도 하나 체크합시다. 지난번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니까 아들러의 심리학적 이론에 기초한 거다.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로서 내담자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맞고요. 4번의 생애진로 사정에서는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간다. 오케이, 다 맞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너무 좀 빤한 문제였네요. 별표 하나 치죠, 2번은. 2번은 별표 하나 칩시다.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자, 이건 별표 치진 않을게요. 뭐 그냥 가볍게 암기 하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 상태에 따라 내담자를 분류할 때 의사결정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암기 하나 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상태에 따라서 내담자를 분류할 때 총 3가지로 분류하는데 그게 뭡니까? 확정적 결정형이랑 그다음 뭡니까? 수행적 결정형, 그다음 뭡니까? 회피적 결정형. 요거예요. 아닌 거는 정답 2번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업 충격 쪽이라서 이것도 그냥 별표 치진 않을게요. 그냥 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봅시다.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업을 당했을 때 그 충격을 완화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뭐 당연하겠죠. 2번에 취업 동기 증진 프로그램. 오케이. 실업을 했을 때 상당히 위축이 되면 사람이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는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증진하는 것 어찌 보면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볼 수 있겠죠. 3번에 진로 개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커리어 디벨롭먼트는요. 이건 뭡니까? 이건 실업 충격을 완화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렇죠 경력 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에 구직 활동 증진하는 것도 역시 어찌 보면 2번과 참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같은 뉘앙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번과 4번은요. 요게 그 우리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 중에 그 3가지 중에 동기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2개. 요 2번, 4번은 동기 증진. 오케이? 됐습니다.
자, 5번. 5번 역시 별표 하나 칠까요? 이거 별표 요거 별표는 치지 맙시다. 별표는 치지 말고 그냥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상담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질문으로 우리가 총 3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봅시다. 첫 번째, 상황 통제. 상황 통제. 두 번째는 방해 요소. 그다음 마지막 3번째가 일정 계획이죠. 요렇게.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보통 상황 통제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 요소는 없냐, 그리고 그 목표를 언제까지 이룰 것인가, 일정 계획, 이 3가지를 주로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1번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현재 처한 상황을 당신이 얼마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뭘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건 상황 통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상황 통제. 이건 상황 통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맞겠네요. 그 다음 2번에 당신이 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오케이,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이거는 방해 요소가 되겠네요. 그 다음 3번에 언제까지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느끼면 언제까지 뭡니까? 오케이, 일정 계획이 되겠네요. 이게 일정 계획. 그 다음 4번에 당신이 목표하는 직업에서 의사결정은 어디에서 누가 내리나,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냥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하지만 그냥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면 상황 통제, 방해 요소, 일정 계획 정도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 개념을 익힌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5번 하나 체크했고요. 자, 별표 안 쳤어요. 5번은. 5번 별표 치지 마세요. 별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주 나오거나 혹은 앞으로 충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치는 거기 때문에 왜 나중에 정말 바쁘면 그것만 보라고. 오케이? 됐어요. 그럼 정말 짜릿짜릿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60점에 약간 간당간당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제 목표는 항상 80점. 항상 80점을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100점 아닙니다. 자, 참고로 제 수업을 듣고 100점 맞겠다는 친구들은 딴 데 가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만큼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요. 그냥 물론 100점을 맞으면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80점이면 넉넉하게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필기든 실기든 뭐든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80점대 한 중반 정도를 생각하고 모든 교재나 이 문제 해설들을 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요. 자, 6번. 이거 너무 많이 했죠. 별표 크게 하나 치고. 내담자의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뭡니까? 공감 아닙니까? 공감. 너무 많이 했네. 별표 하나 크게 치고 3번. 자, 그다음 7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나왔던 문제죠. 똑같은 문제 같은데 봅시다. 다음 면담에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과 상담자의 개입 방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자, 내담자가 볼게요. 자, 난 사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예. 이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는 여자들은 다 이혼한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자, 상담자 선생님은 사업을 하면 이혼을 할까 봐 두려워하시는군요. 직장 여성들의 이혼율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계치를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네. 심지어 보기까지 똑같네요. 그렇죠? 정답 이거 뭐였습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잘못된 착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반박해 줘야겠죠. 정답 4번. 별표 크게 치고 7번.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담자의 무엇을 사정하기 위한 것인가? 내담자를 사정할 때 뭡니까? 뭐 흥미 사정, 가치 사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기 사정 이런 거. 자, 그것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했으니까 봅시다. 내담자의 과거에 했던 선택의 회상. 자, 과거에 했던 선택의 회상. 절정의 경험. 그렇죠? 자유시간. 금전 사용의 계획 같은 거. 만약에 그 금전 이런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계획할 건가.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 쓰는 거. 이거 전부 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였어요? 이게 뭐요? 가치사정법 아닙니까? 가치사정법.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가치. 오케이. 됐습니다. 8번 더 별표 하나 치도록 하죠. 오케이. 그 다음 9번. 자, 9번입니다. 9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상담사가 지켜야 될 상담 원칙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볼게요. 1번 내담자에게 강의하려거나 하지 말고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전문적 어휘를 사용하고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적 큰 범위로 확대한다.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비교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심플한 언어를 사용해야죠. 좀 비교적 간결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상담 초기에 전문적 어휘를 사용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 근데 그분이 막 뭐라고 하냐면 바이탈이 어떻고 그다음에 석션이 어떻는데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프레셔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ACL 부분에 어떤 석션을 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외계어야.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너무 전문적 어휘를 쓰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환자가 위축이 됩니다.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 어휘를 쓰면 안 됩니다. 비교적 심플한 언어들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오케이.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보죠. 어떤 정보나 해답을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정말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내담자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4번에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네요. 틀린 거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10번 볼게요. 역시 별표까지는 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죠. 상담 과정의 본질과 제한 조건 및 목적에 대해서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뭔가를 구체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뭡니까? 구조화 아닙니까? 정답 4번. 오케이.